북쇼 2부 순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님하고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한번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한번 질문거리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 중에서 조금 소장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작가님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 컨설팅 그러니까 하셨던 사람 중에 인상 깊었던 사람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네요. 그 인상 깊었던 분들 중에 한 분 딱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참 잘난 분이 많으세요. 근데 그걸 경제적 숫자하고 연결해 가면서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신앙심도 강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이 한 분 발견됐는데 그 담적병이라는 걸 발견하셨어요. 원리 모든 병은 위에 외벽이 굳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히게 되면 혈이 막히고 기가 막혀서 암이라든가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원리를 발견하셨는데 그 위담 한방병원의 최소영 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의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굉장히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분 중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전문성 너무 탁월하셨고 두 번째 이제 고객들을 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일관된 모습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물론 신앙 중심적이긴 하지만 그런 교육적인 측면 좀 굉장히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쇼에 초대도 가능하겠나요?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초대도 뭐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적극 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또 궁금한 건데 일단 작가님도 궁금한 거 하나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더 뽑는다면 마케팅 종사자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책 내용이 좀 어려운데 마케팅 컨설테이션은 몇 년 차가 보기 좋은 책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 마케팅 관련 책을 50권 이상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본 이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의 7가지 섹션 자체가 마케팅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거, 트렌드에 대한 거, 컨설턴트에 관한 거 등등 여러 가지 그 키워드 주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많이 이제 깊이 있게 읽은 사람들은 ABC가 다 체크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려운 책이라서 독자를 위해서 A는 조금 쉬운 거, B는 조금 어려운 거, C는 난이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글에도 체크를 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게 많이 읽으면 좋을 층은 7년에서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수준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읽었는데 어쩐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네. 읽어보고 싶다.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접기 아래접기 하면서 열심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밑줄도 치셔야 됩니다. 밑줄도 쳤습니다. 네. 이번엔 작가님께서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네. 북슈와 북콘서트의 차이. 네. 북슈의 목표는 이런 거를 저한테 질문 던져 주시다니 저도 이제 북슈의 스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자면 기존의 북콘서트는 주제나 아니면 시간, 장소, 저자들이 처음부터 그 북콘서트 컨셉에 부합되게끔 정해졌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패턴은 정해져 있죠. 30분 동안은 토크 콘서트를 하고 30분은 지금처럼 Q&A 콘서트를 하고 30분은 친교의 시간이라 해서 저자와 사진도 찍고 대화도 하고 명함도 교환하고 사인도 받고 하는 건 자율적인 그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중 중에 아까처럼 제가 발표한 사람의 최소영 원장의 책이 있다 그러면 그분도 초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또 릴레이로 그분을 초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 녹화되고 있는 거고 라이브 방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쇼의 목표는 아까 엔젤 리더 꿈, 드림 CSR, 이너서클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만 명의 멘토 연대가 될 때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토요일 날 저희가 오전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는 목요일 날 7시 반에서 9시나 화요일 날 7시 반에서 9시까지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있기 때문에 적게는 1년에 50번, 많게는 한 150번 정도 촬영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파생이 되면 저희 북쇼에 대한 어떤 마크 정도, 로고 정도만 있으면 이 북쇼를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만 명의 멘토 연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못한다 그러면 여기 스태프들 중에 조금 청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또
2기로 이어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더 뽑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뽑아 주시겠어요, 작가님? 제가 뽑아볼까요? 네. 연봉이 궁금하는데. 미워하겠습니다. 자, 연봉을 말씀드리면 금액을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디큐브 엔자너 센터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40대 이후에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퇴출이 되거나 아니면 퇴직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4차 산업 때문에 더 이상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볼까요? 평균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는 14시간, 13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일자리는 변함이 없었어요. 지금도 일자리 수는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단 근무 시간이 줄 뿐이에요. 어느 책에도 있던데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일해도 먹고 살아요. 제가 사실 7년 정도를 돈 받는 행위로 4시간 정도 이상 투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책 읽기, 사람 만나기, 그리고 지성친구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는 지적 대화하면서 수다 떨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살아요. 근데 연봉을 얼마 버느냐 봤을 때 적어도 이런 거 있는 거 있던 것 같아요. 제 또래가 예를 들면 평균 중소기업은 5천, 6천 받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1억 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냥 직업인으로서는 5, 6천에 번다 그러면 1.5에서 2.5까지 벌을 것 같아요. 매년은 아니지만. 근데 이 종합소득세를 내다 보면 돈 버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연도에 얼마를 냈구나. 적어도 수백만 원 종합소득세를 내보세요. 그러면 1인 기업 또는 이런 전문가로 살아가는 거에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가 얼마를 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 7년 동안은 남들보다 1.5 또는 2.5까지 벌어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창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만들고 싶은 직업이 있나요? 네, 좀 전에 얘기했던 엔잡너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싶고 그런 전문직 또는 지식 근로자 또는 어떤 지식으로 뭔가 먹고 사는 사람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민주노총의 여러분 그 지회장이 연봉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학교 교수님, 학장님 하려면요 7, 8천을 돈을 주고요 다시 연봉을 받아요. 시간 강사들 우리나라에 7, 8천 명이 그 강사법이 바뀌면서 다 실업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음에 저자로 오실 분도 지식인이고 저자, 작가인데 그분들이 과연 작가나 지식인으로 살 때 연봉을 보존받을 수 있을까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지식을 전수시켜주고 경제 숫자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객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저처럼 창직 닉네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창직 닉네임을 잘 만드는 거는 세 가지 관점인데 내 재능적인 측면과 고객이 원하는 카테고리와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스킬적인 것들이 부합된 합성어라든가 외래어 이런 것들이 창직명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시너지 플래너 또는 컨설테이터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창직명을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시너지가 날 거고 경제적인 숫자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많은 문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클로징을 하자면 창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만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PPT로 된 전문성이 강화된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책보다 더 중요한 게 제발 홈페이지를 꼭 만드십시오. 제가 홈페이지 4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블로그에서 할 때는 다 일반인들이 개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홈페이지의 전문성을 어필하면 그들의 뇌구조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1인 기업일지라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책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이 책을 꼭 쓰라는 건 뭐냐면 그게 어떤 주제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 책이 세 가지를 담았거든요. 개인적인 상황, 제 꿈에 대한 거,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마케팅 컨설테이션 부분을 담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하시고 책을 쓴다 그러면 창직가나 퍼스널 브랜드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1만 명 연대해가지고 서로 재능기부 문화에 앞장서면서 기업이라든가 또는 돈을 주고 컨설팅 의뢰하는 분들한테는 내가 당신이 나한테 돈을 이 정도 써도 된다라고 할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 근로자나 창직가들한테 책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그분만의 전문성이고 매뉴얼이고 또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북쇼 2부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책 하나만 추천해주고. 네네네. 될까요? 원래 사실 인터뷰 사전 질문을 받았더니 어떤 책 하나 추천해주면 좋겠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져온 거였어요. 이 다니엘 핑크의 책이고요. 이 책 제목은 파는 것이 인간이다. 제가 세계 석학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이분이 프리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사실 그때 제가 창직을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2003년도에 창직명을 확정을 했고 블로그나 이런 데 뭐 기록하고 사람들에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면 여기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는데 제 제자가 이 책을 선물해 준 책이에요. 이 책을 이준호 소장님 읽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서 골라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팁을 주자면 오늘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 지하철에서 쓴 거예요. 번뜩인 내용들을.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책을 읽을 때 오늘 날짜가 아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는데 이렇게 날짜와 그리고 나이를 써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 아들, 딸이 보거나 우리 손자, 손녀가 봤을 때 이거 아빠는 49살 때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날 읽은 책이네. 또는 우리 손자가 봤을 때 한 30년 뒤에 2020년대 우리 할아버지가 읽은 책이네 라고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니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어쨌든 취준생이나 지금 엔잡러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모두가 공통점이 마케팅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세일즈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이루는 거. 그게 영업이거든요. 영업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저도 지금 이 책을 5번 읽을 정도로 좋은 양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